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노선의 명지국제신도시 구간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신도시 3개역 지하 건설에 따른 추가 예산도 확보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을 철회하고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9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지나간 뒤인 9월 초 우리나라에 습기를 머금은 서풍이 유입되면서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 반발이 커지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강서구 명제국제신도시를 지나게 될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가 일부 구간 지하화를 확정지었습니다. 주거시설 밀집 지역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됐습니다. 장동은 기자입니다. 사하구 하단에서 을숙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 신호동, 녹산공단까지 이어지는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전체 13.47km 길이에 11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가 들어섭니다. 강서구 교통난 해소와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 교각을 세우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추진됐지만 일부 구간 지하화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3개역에 대한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신도시 2.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에서 지하 역사 건설을 위한 예산 3,224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는 1조 4,489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명지 경일고등학교 인근까지 지상으로 달린 뒤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 사이길을 지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인근까지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차량 기지는 르노코리아 오른쪽 수변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과 연말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BTV 뉴스를 통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온 이후에도 유료화 연장을 추진해 여론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무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무료가 아닌 유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행료의 반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 시의회는 물론 부산 진구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형준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안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최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가 실무부서와 몇 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백양터널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후에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차로수가 4차로거든요. 7차로가 되기 때문에 유료 도로 체계상 여러 가지 교통량이 해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를 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는 오는 2027년 신백양터널 건설을 시작해 31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권을 신백양터널 사업자에 맡기고 대신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박형준 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같은 더 큰 논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8월 말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9월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인 9월 초에는 우리나라에 습기를 머금은 서풍이 유입되면서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연속 일수로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열대야는 21일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잠시 멈췄다가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도 8월 2일부터 26일 사이 14일이나 관측됐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일본으로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부산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상황에 26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mm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7일과 28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와 점차 북상하는 태풍과 사이에서 동풍의 영향으로 10mm에서 6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무더위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다시 고온다습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겠으나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따뜻하고 스변한 서풍에 의해 다시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부산 지역은 다음 달 초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라며 오늘 질환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가 시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는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가 지금 서구 그쪽에만 말이 나왔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또 이런 거 개발해야 된다.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거는 구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다 듣는 거고. 앞서 시는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이 신축 후 50년이 지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기금 출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는 축구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850세대가 거주할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 동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한수 서구청장도 사업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구청장에 대해 주민 소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또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등을 돌리자 서구청장은 입장을 바꿨고 시는 아파트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정말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계획을 철회하고 전용 구장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사실 전문가나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과 논의하는 게 맞지. 시민 의견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면 이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9월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중이거나 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됩니다. 최근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가 없거나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A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노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A 교사는 10년간 몸담던 학교를 떠나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직이 정말 천직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좀 요즘엔 겁이 더 나더라고요. 내년에 내가 과연 웃으면서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웃으면서 수업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선생님으로서 당당히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음란 사진 유포 의심 학생이 오히려 신고자로 보고가 됐던 겁니다. A 교사는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원인 저희가 그 사안의 요지를 정정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정을 저희가 해야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진짜 교사를 위한 기관이 맞나 이런 신뢰감이 좀 많이 무너져서 많이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교권보호위원회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기구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래서 저희를 2번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A 교사는 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학교의 많은 시스템들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선생님들은 업무 과중에 민원에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해서 거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실제 피해자가 돼 보니까 이게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은 새로운 학교 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일선학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권 교육에 관련돼서 침해를 당하셨다고 느꼈다면 그건 명백한 교권 보호 침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느꼈다면은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고, 교육청이든 학교 관리자든 교원 힐링센터든 교권보호위원회든 본인이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책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을 맞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앞바다 방사능은 정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손 놓고 있는 우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안전한 조치라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5만 5천여 톤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1년. 부산시는 부산 앞바다 방사능 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역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검출됐고 거래 금액과 건수는 방류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62개의 방사능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환경단체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 행각은 언제나 되어야 끝난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세계 인류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하며 지금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입장을 두둔하며 방류 반대 의견을 괴담으로 치부했다며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더 앞장서서 일본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나라 바다를 못 쓰고 우리의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 망가지는 것을 왜 우리는 미리 따져보지 못합니까? 한편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7,800톤을 흘려보내는 8차 방류를 진행 중에 있고 해결료 잔해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출입이 통제된 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는데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 구역을 지정했는데도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무단 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일 사구 다대포 동방파제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한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방파제 인근 감천항 서방파제 이곳 역시 일부 구역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방파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을 모른다는 답이 대부분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테트라포드 인근, 낚시꾼들이 버린 페트병과 깨진 유리병 등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울타리를 넘어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테트라포드 위에서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 길이 없는 산길 아래 갯바위도 밧줄을 이용해 내려가 낚시를 합니다. 그럼 가야 합니다. 그거는 일요일 되면 사람 들어설 자리가 문제입니다. 테트라포드 위 낚시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평균 78건의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사고도 2019년 16건,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새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은 오륙도 조도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방파제, 신항 동서방파제 등입니다.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단속 처리하면은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지금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 출입 통제 구역을 지정했지만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무단 출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LG 헬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